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지역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주간 시사경제 포커스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경제정책 트레이드마크로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두고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하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 정부는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영산대 한성환 교수와 함께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부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정부의 경제정책, 이 소득주도 성장. 요즘 이것만큼 자주 듣는 말도 드뭅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용어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성장하면 그냥 성장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던 우리에게 갑자기 그 앞에 소득주도라는 말을 덧붙이니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책은 사실 우리에게만 낯설 뿐이고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걸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장 정책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그 성장 정책 말이죠. 그냥 성장 정책이라. 그렇죠. 우리 국민들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성장 정책일 텐데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난 60년간 우리는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죠. 이걸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저임금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건 장시간 노동,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따라서 이걸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성장 정책 앞에 두면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장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성장 정책은 사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장 정책이었던 겁니다. 오늘 주제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이란 말을 빼버리면은 저임금 성장 정책만 남게 되죠. 예. 결국 우리 머릿속엔 지금까지 저임금 성장 정책이 다리를 들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임금을 낮춰라. 쉽게 말해서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저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이게 이제 야당의 성장 전략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저임금 예. 성장 정책이라는 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임금을 낮춰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생각이라면 이제 기업은 좋겠죠.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소득을 높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저임금 성장 정책을 따라가 보면요. 임금이 낮으면은 기업의 이윤이 높아져 기업은 신이 나겠죠. 예.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이 하락해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놔도 안 팔리니까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엔 울게 되는 겁니다. 저임금은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예. 반면에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고임금은 고소득이 되고 고소득은 고소비의 원천이 됩니다. 소득이 높으니까 기업이 생산해 놓은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예. 잘 팔리니까 기업은 그걸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어서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아팠지만 나중에 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인데 저임금주도 성장은 공멸로 끝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공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두 개의 개념 모두 어떤 경제의 선순환을 이룩하기 위한 방식의 이제 하나인데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인데 저임금 주도 성장 전략과 비교를 해보니까 소득 주도의 이 전략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말은 그렇듯한데 현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야당에서는 경제학적으로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실험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폄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을 대략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시장 경제라는 두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이 대표적 국가에 속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앞에서 말한 저임금 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반면에 독일을 비롯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는 사회시장 경제는 오래전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임금이 높고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이 커서 노동자의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최근 이 나라들에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들이 망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한 번도 시도되어 본 적이 없는 실험적이고 위험한 정책이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주장은 사실과 연구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가 그런 선진국의 성공, 그러니까 그 모양새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장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이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이 사실 이 정책을 처음 꺼냈을 때 김동연 부총리가 처음 꺼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결과물들을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건 그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효과를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요즘 그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 보고서하고 2분기 가계 소득 동향 보고서로부터 논란이 촉발되었죠. 예. 이 두 보고서를 두고 야당은 고용 상황과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실패했으니까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징적 정책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보고서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라는 야당의 주장을 이건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주장 자체가 통계를 잘못 본 그런 주장도 있을 법한데요. 예, 그 통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역시 자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먼저 그 가계소득 보고서로부터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통계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거든요. 예. 가계는 이제 근로자 가계와 또 자영업 무직 중심의 근로자 외 가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최근 10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위 20% 그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6%나 증가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처지가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예. 바로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모든 가구에서 효과를 낳은 건 아닙니다. 예, 불행히도 무직가가 한 개 그 영세업체로 구성된 저소득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좀 감소했습니다. 예.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 중 그 소득 증대 목표는 달성했지만 분배 개선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죠. 네. 하지만 이 모든 정책 책임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는 건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고용이 감소해서 이분들이 소득이 감소한 건 맞지만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구조적, 기술적, 경기적 요인의 탓이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최저임금 이 부분은 굳이 이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경제 프로세스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고용과 소득 분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여파로 성장과 수출,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야당 지도부들의 또 주장도 있어요. 예, 그 모든 경제학자와 정치인은 특정 가치관에 따라서 발언하는 게 이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은 사실에 입각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을 또 오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6.2%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성장률은 3.1%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내년의 경우 또 전망치가 약간 낮아졌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국제기구가 OECD 국가 유로존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걸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시계일 자료가 확보된 후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발언의 잘잘못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거 국소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자,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뤄내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 내용과 의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의 어떤 체감되는 불경기나 이런 것들을 참아가면서 예.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소득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말씀드리듯이 학술적인 기반을 사실 튼튼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적용해온 안정적인 그 경제 성장을 이뤄낸 정책이거든요.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인간답게 잘 살자는 정책입니다. 그게 또 그리 비난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평등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획기적 성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비인간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저임금 주도 성장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폐기하기보다는 혁신적 산업정책 그리고 안정적 수요관리 정책, 예. 포용적 복지 정책을 병행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잘 사는 목표에 점점 더 다가서는 게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의의와 한계 또 보완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잘 사는 부산을 상상해보는 좀 기분 좋은 시간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산대 한성환 교수였습니다.